안녕하세요. 김사유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5월의 책장 영상입니다. 총 7권의 책을 준비를 했고요. 문학 부분부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책은 이수명 시인의 시집 2권입니다. 첫 번째 시집은 새로운 오독이 거리를 메웠다 입니다. 출판사는 문학동네입니다. 첫 번째 시집의 감상을 한 줄로 표현해 보자면 외로움이 묻어난다 입니다. 3부로 이루어진 이 시집을 읽으면서 1부에서는 고독함을, 2부에서는 안전하지 않은 집, 3부에서는 작별인사라는 이 시의 느낌을 이제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엇인가가 좀 부재한 상태, 그 상태에서 홀로 버티는 느낌이 들었던 시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집은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도시가스입니다. 이 시집은 읽다 보면 무언가가 빽빽하게 차있는 느낌, 그래서 이렇게 빽빽하게 차있어서 내가 나갈 수 있는 출입구마저 막혀버린 느낌이 좀 드는 시집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도시가스라고 했을 때 이 도시가스의 가스 배관은 사실 눈에 보이는 부분도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죠. 거기에다가 이 모든 이 배관들이 사실 빽빽히 이 도시 안에 차 있는 이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시집 전체가 이 이미지를 굉장히 잘 살려서 이야기를 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집에 대한 감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집을 쭉 다 읽고 나서는 무언가를 좀 비워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렇게 빽빽하게 계속 채워 넣기만 하면 우리의 길을 진짜로 다 막아버리겠구나. 이 느낌이 좀 강하게 있어서 무언가를 좀 비우는 마음을 가지게 된 시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수명 시인의 시집을 이번에 처음 이렇게 읽어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두 시집 모두 제가 생각하는 이 시에서 추상성과 구체성의 그 균형이 있는데, 이 균형이 굉장히 저의 취향과 선호와 잘 맞았던 시인의 표현들이었고, 그래서 다른 이수명 시인의 시집들도 조금 더 읽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책은 김보영 작가님의 5번째 감각입니다. 출판사는 아작입니다. 김보영 작가님의 초기 작품들을 이제 개정해서 수록한 단편집이고요. 10편의 소설이 들어 있습니다. 소설들은 지금의 정상성이 먼 미래의 다른 정상성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점들을 소설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작품인 이제 지구의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다 에서는 수면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고요. 5번째 감각에서도 우리의 감각 중에 하나가 사라졌다가 다시 발견되는 이 상황에서의 이야기들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체와 육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심도 있게 깊이 있게 SF 장르로서 풀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정상성에 대한 이야기도 생각할 수 있었고, 그와 동시에 이제 질문을 좀 던지는 작품들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먼 미래에 인류가 여전히 생각하게 될 이야기들, 이 이야기들에 대한 질문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어서 읽으면서 좀 멈추어서 생각해 보기도 한 책이었고, 그래서 좀 두터운 생각을 하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이었다, 이렇게 좀 감상평을 남겨봅니다. 네 번째 책은요, 조종아 작가님의 우리 책장을 합치죠입니다. 출판사는 이상봉작소입니다. 총 10편의 소설이 수록되어 있는 단편집이고요.
SF부터 일상소설까지 다양한 장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차를 보시면 이제 10개의 이 소설들이 모여서 하나의 책장을 이렇게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는 디자인이 독특한 특징이 있는 책이기도 한데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제 이 10개의 작품들이 각각의 작품들이 좀 독특한 요소들, 주제들,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매 작품마다 신선한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표제적인 우리 책장을 합치죠는 이제 마지막 작품이고 이 소설집에서는 가장 긴 작품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게 조정아 작가님의 소개글을 보면 무명배우라는 이제 본인의 이 자기소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에서 마지막 작품에서는 굉장히 좀 연극적인 영화적인 이 시나리오의 느낌이 조금 있었다. 그 느낌을 좀 받게 되는 작품이기도 했고 실제로 그걸 좀 의도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은 이제 독립서점 갔다가 발견해서 좀 충동적으로 샀던 책이거든요. 근데 대형 서점에서 좀 벗어나서 책을 사는 거를 요즘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우연히 만나게 되는 책들을 좀 사면서 저의 독서 알고리즘을 조금은 새롭게 업데이트를 할 수 있었던 책이었고 읽으면서 굉장히 좀 재밌게 읽은 소설집이었습니다. 5번째 책은 박솔매 작가님의 미래산책 연습입니다. 출판사는 문학동네입니다. 책은 광주 민주화운동의 영향으로 발생했던 부산 문화원 방화사건을 배경으로 한 장편소설입니다. 수미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고요. 방화사건의 직접적인 관련자인 윤미, 그리고 사건이 이제 발생했을 당시에 부산에 살고 있었던 최명환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두 인물과 수미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수미가 이 관계 속에서 사건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는 장면들을 통해서 이 부산 문화원 방화 사건을 다루고 있는 소설입니다. 그리고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시간 구조에 있어서의 좀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현재에서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이 순환 구조의 시간선을 가지고 있는 소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의 제목처럼 미래산책 연습, 과거에서부터 다시 미래에 해당하는 현재로 돌아오는 이 흐름을 좀 독특하게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방화 사건 이후에 수미와 윤미의 관계가 조금 더 먼 과거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수미가 부산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최명환을 만나는 이야기가 또 어떻게 보면 현재에서 조금 가까운 이 과거에 해당하는 시간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시간선이 두 개로 다중으로 이루어진 소설이어서 약간은 좀 시간선을 따라가는 데는 복잡한 구조가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이 여러 시간선, 어떻게 보면 여러 과거의 시점들을 함께 살핌으로써 어떤 사건을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기억한다라는 점에서 이 역사적 사건을 다면적으로 볼 수 있는 소설이었습니다. 6번째 책은 김금숙 만화가님의 풀입니다. 출판사는 창비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고 있는 흑백 만화이고요. 1996년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이옥선 어르신의 증언을 바탕으로 만든 만화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당시 상황에서부터 현대에 넘어와서 이후에 한국에서의 삶까지를 포함한 만화이고요. 이 책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책이다라고 느꼈던 점은 위안부 문제의 잔혹성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은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살아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주어야 하는지까지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좋았던 책이었고요. 그리고 책 표지에도 나와 있지만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책 표지에 위안부라는 표현에 작은 따옴표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이 일본군 위안부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함께 표기를 하는 이유는, 원래는 일제의 이 성착취 문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일본군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논의를 거치면서 이 위안부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일제 일본군이 사용했던 위안소, 위안군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이 성착취 문제에 대한 것을 좀 의도적으로 밝혀두기 위해서 작은 따옴표를 포함해서 사용하는 것을 표기법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하실 때는 이 작은 따옴표를 생략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책은 오경철 작가님의 아무튼 헌책입니다. 출판사는 제철소입니다. 헌책과 헌책방에 대한 에세이입니다. 헌책이 가지는 물성의 특징, 헌책방이 가지는 공간의 특징을 잘 알 수 있는 책이고, 거기에 책을 수집하는 독서인의 모습을 마치 거울을 비추어 보는 것처럼 본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책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에세이였고요. 다만 아무튼 시리즈 중에서는 정보면에서 좀 밀도가 있는 편에 해당하는 에세이이고요. 각주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렇게 아무튼 시리즈는 판형이 좀 작잖아요. 그래서 이게 각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아서 본문을 중심으로 읽으시는 분들에게는 약간은 좀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든 책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래도 각주에 또 재밌는 내용들이, 그리고 또 유익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요. 각주도 좀 즐기시면서 함께 읽어보시면 어떨까, 좀 이렇게 각주도 함께 읽으시면서 조금 느긋하게 읽어보시면 어떨까 생각한 책입니다. 오늘 7권의 책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 소개드린 책들은 사실 좀 새롭게 좀 읽게 된 작가님들의 책이 꽤 있었습니다. 이수명 시인 같은 경우에는 실혼집을 읽기는 했지만 시집은 처음이었고, 김보영 작가님이랑 박솔매 작가님을 제외하면 사실 처음 이제 접하는 작가님들의 책이어서 좀 새로운 독서 생활이지 않았나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신 김에 기존에 만나던 작가님들 말고 좀 새로운 작가님들의 책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